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왈, 사불주 피는 위력 부동간이 고지도야 아니라, 화살 쏘는 데 있어서 이게 뭐냐면은 관역의 가죽을 관통하는 거죠. 주피라고 하는 건 관역의 가죽을 관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불주피라고 하는 건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관역의 가죽을 뚫지만은 못 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다 이 소리예요. 가죽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 힘이 누구나 같지 않기 때문이네. 이것은 옛날에 도다. 사불주피는 향사 예문이다. 요 말은 예전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향사에 나오는 예문이다. 위력부동과는 공자가 바로 헤레지우가 예를 해석한 뜻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진짜 이게 탁 보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굉장해요. 그런 것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탁 보면 그냥 바로 자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는 혁은 가죽이다. 포후의 서혁어 기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관역이라고 했을 때, 관역대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이게 혁이죠. 이게 혁이에요. 이 가운데다가 혁을, 포후라고 하는 거는 후를 설치한다. 이게 포후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후죠. 후를 설치해서 그 가운데에 가죽을 이렇게 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로 표적으로 삼는다. 적이라고 하는 건 옛날이나 다 똑같아요. 표적이에요. 표적을 삼으니 이른바 이것이 곡이다. 관은 등야라, 등급이다. 옛날에 화살로서 화살 쏘는 것으로서 사이관덕, 화살 쏘는 것을 관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화살을 쏘는 게 단순히 그냥 오락도 되고, 자, 전쟁이 났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무기로서도 작용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화살 쏘는 것으로서 어떠한 덕을 기른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떠한 국궁장 같은 데 가면은 화살 쏘는 데서 상당한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거기도 나름대로 많은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예 가운데 뭐가 있죠? 예, 악, 사, 어, 서,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가 들어가는 거죠. 술에 모는 것도 들어가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만 가운데에 맞추는 것을 중에 주어하고 관역에다는 주하지 않는다.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역에 중간에 맞는 것으로서 의미를 두고 관역을 뚫는 거에 대해 의미를 두진 않는다. 대체로 사람의 힘에는 강약이 부동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써있자 맨 나중에 인지력의 강약이 부동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회가로되, 자, 무왕이 극상하고, 이게 이제, 자, 무왕이 무왕의 이름은 발이에요, 발. 무왕이, 이건 시오죠. 시오로 쓴 것. 상나라를 극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서전에 보면 다 나와요, 이런 것도. 자, 상군 교사의 군사를 풀었다. 군사를 풀었다. 그리고 이 활쏘기도, 제가 요거는 잘 조사를 안 해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해산하고
어떠한 그 활 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 멈췄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요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예. 자, 관역지사가 멈췄다. 예. 이제 군대를 동원할 일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정지시켰겠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 주나라가 세함에 예법이 폐해지고 열국의 그 군사들이 다투어서 다시 관역을 숭상하게 되었다. 고로 군자가 한탄한 것이다. 양식어뢰되 중은 가히 배워서 능할 수 있지만 힘이라고 하는 건 가히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말하기를 옛날의 도는 오늘날 그러니까 성인이 옛날의 도를 말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소위는 맨 나중에 이유이다. 이렇게 공자가 자공이 욕거 곡삭지 희양한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자공이 그 사계 초하루에 그 곡삭하던 그 희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양을 희생양이에요. 요즘에는 희생양. 그 예전에도 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냥 제사 지내지 않거든요. 아주 좋은 순놈을 잡아다가 털도 윤기가 나고 뿔도 반듯반듯한 거 얼룩얼룩한 양을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 말로 희생양이죠. 희생양을 없애려고 하건데 곡삭의 희생양을 없애려니까 곡삭지 예는 옛날에 천자가 항상 개동에 마지막 겨울철에 다음 해의 12월 달 1년치죠. 다음 해 1년의 그 삭초하루를 제후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력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달력은 옛날에는 했지만도 중요하죠. 자, 왜? 제후한테 어느 제후한테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같은 달력을 써야 되잖아요. 같은 시간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일종의 천자의 그 권리예요. 의무고. 그러니까 이 반은 나누어진다. 반포하다 이런 소리죠. 넷에 다가오는 12월 달, 12달에 초하루를 제후들한테 나눠준다. 달력을 나눠준다. 그러면은 제후들은 그것을 바꿔서 조묘에다가 달력을 두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인즉 특히 특양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요즘 말로 뭐 특급 이런 아주 좋은 양으로서 순놈으로서 그 묘에 고하고 그 청이 행지다. 청하에 어떤 뭐 일들을 뭐 행한다. 뭐 저도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는 살아있는 그 희생양이다. 노나라 문공으로부터 비로소 상례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는 제사를 담당하는 지금도 유사라는 말 쓰죠. 유사는 오히려 이 양을 공급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나라 문공은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제후들이 있었을까? 그 중에 한 문공 시절서부터 초하루 날에 그 곡삭하는 그와 같은 것을 제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유사는 계속해서 양을 갖다가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고로 공자가 아이 선생님 그거 다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괜히 그 애꿎은 뭐 양만 뭐 죽이고 아깝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의 말도 일리가 있죠. 예,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공자의 대답이 참으로 특이하다. 사야, 얘야, 아무개야,
너는 그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낄래 자로 해야 돼요.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얘를 아낀다. 그러니까 공자의 의도는 애는 애석하기업이다. 자공이 무실한데 무실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재물을 소비시키는 것을 애석하게 했으나 얘는 비록 패할지라도 양이 두면은 양을 거기에다가 희생자 하는 자리에다가 갖다가 데려오면 이런 소리죠. 오히려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안다 소리요. 그래서 다시 얘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양마저 아울러서 없애버린다면 얘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곡사 가던 그 얘를 없앴다 그래서 그 양마저 없애버린다면 드디어 얘는 망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공자가 소위 애석하게 한 이유이다. 양식어로 돼 곡삭은 이거는 곡삭으로 읽어야 돼요. 곡삭은 제후가 소위 군친에서 분명하던 것이니 명을 받던 것이니 얘 큰 것이다.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그 상례가 보이지 않으나 양이 오히려 시키는 양을 유사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이니 곡삭의 명이 끊어지지 아니해서 그 실체를 이로 인해서 가히 들을 수가 있으니 공자가 애석하게 여인 이유이다. 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정말로 뭐를 걱정했느냐. 비록 그와 같은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비록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형식만 남아있어도 누구나 그걸 보고 원래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 제사에 실질적인 건 없고 그냥 양만 갖다가 둥그렇게 갖다 놨네. 이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저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양마저 없어 사람이 다 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공자가 그것을 걱정한 거죠. 공자가 말하기를 사군진례를 인이위 첨야로다. 임금 섬기는데 정말로 지극정성 예를 다 하는 것 다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아첨이라고 생각한다. 황식을 하되 공자가 사군지례에 이렇게 내자 더할 바 없다. 공자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신하의 입장에서 자기 위치에서 지극정성으로 모든 이해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할 바가 없다. 이런 소리죠. 극찬한 거죠. 예. 근데 이와 같은 이유의 진의언을 다 한 것이언을 당치 사람이 능치 못하고 도리어 아첨이라고 여겼다. 예. 이유 뭐뭐를 여기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공자가 이것을 말하면서 예의 당연한 것을 밝힌 것이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러셨죠. 정자어로 돼 사군 진례를 당시 사람이 아첨이라고 하니 만약에 타인이 말하면 보통 사람이 만약에 말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아자를 붙이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임금을 섬길 때 정말로 온갖 정성을 다 했는데 소인놈들이 나를 아첨하는 거 여기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야씨 나는 말이야 뭐를 다 하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공자는 아가 없잖아요.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일반화. 예, 공자의 말이 지어여차하니 여기에서 끝이니 성인의 도가 크고 덕이 넓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야 정자 참 글 잘 쓰죠. 예, 글 참 잘 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심리 인간 이런 거는 여러분 공자의 마음을 잘 해나가지만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잘 꿰뚫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억울해서라도 변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야 나는 임금을 정말 얘를 다해서 섬기는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는 놈들이 나한테 아첨꾼이라고 하니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예. 근데 공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참 아주 뛰어난 어떤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신하는 임금을 섬기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공자가 되어 가로되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 예로서 하며 신하는 임금을 섬길 때 충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전공은 노나라 임금이니 이름이 송이다. 두 가지는 다 이치에 당연한 거다. 예, 각각 자진할 따름이다. 아, 이것도 참 멋있죠? 이 각자가 중요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다한다. 이게 이 뜻이에요. 예, 임금이 신하한테 충성을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다하는 거죠. 예, 부릴 때 예를 다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래요? 임금이 신하한테 욕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심하면은 주먹다짐도 하고 칼 빼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잠깐만 건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예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하를 부릴 때도 신하는 임금을 섬길 때 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바로 각자가 여기다 딱 쓴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위치에서 자진, 멋지잖아요. 스스로 다 할 따름이다. 네. 여시가되 사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충하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고 얘가 지극하지, 얘가 이르지 못할까 근심해야 된다. 걱정해야 된다. 신하, 임금 입장에서는 또 신하 입장에서 임금을 섬길 때 임금이 자기한테 무례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 충이 부족한 것을 근심해야 된다. 윤씨가 이것도 멋진 얘기죠. 그러니까 윤씨가 그러되 군신은 의로서 합해졌다.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군신관계는 부모 자식간 천륜이잖아요. 군신과는 의로서 합쳐졌기 때문에 의가 상하면은 떠나갈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떠나갈 이치가 없는 거예요. 못나도 내 아버지, 잘나도 내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근데 신하 입장에서 할 때는 저 임금이 문제가 많아. 몇 번 바른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때는 물러나야죠. 왜? 의로서 맺은 거기 때문에 의가 깨지면은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신하라 하더라도 같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 같은 이제 이시인 경우 왕족인 경우도 신하 노릇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럴 때는 떠나가는 이치가 없는 거예요. 죽기를 무릅쓰고 계속 간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예, 고로 군사신 이래면 신사군자 이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공이 다음으로 더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더 물었어야 되는데. 예. 왜 공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을까? 노나라 조정의 임금과 신하가 서로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지고서 다투고 이미 전공은 권력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 가로되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애이불산이라. 이건 아주 너무 유명한 얘기죠. 예, 굉장히 유명한 얘기니까 이런 거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전은 뭐냐면은 주남 국풍이니 시전을 딱 열으면 관저에서도 시작해요. 관저라고 하는 것은 새의 울음소리. 예, 새의 울음소리예요. 시의 수편이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지나쳐서 그 정을 잃어버린 것이다. 음악은 참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탕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뭐 남녀지간의 어떤 음탕 그런 게 아니라 정상보다 과해요. 음악은 들으면 흥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를 깨고 질서가 조금 문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이불상이다. 어떤 경우는 슬퍼하되 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슬픈 시들이 있어요. 슬퍼하되 상하지 내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뭐 공자의 정말 그 지식인으로서 공자가 시를 얼마나 시와 음악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 평론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말하면 이제 비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용어들을 딱 쓴다는 거. 낙이부름하고 애이불상이니라. 자, 상자는 슬픔이 지나쳐서 조화를 해칠 수가 있다. 관절지시는 후비의 덕이, 왕의의 덕이 군자의 짝하니, 군자의 짝하니 구지미득하야. 그러니까 군자가 요조숙녀를 아직 얻지 못했으면 불능무 오매 반측지우, 오매 반측이라고 하는 잠자면서 반측 뒤적거리는 근심이 없지 않다. 능이 없을 수가 없다 소리야. 자기 짝을 요조숙녀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구해가지고 얻었으면은 마땅히 그 금술 종고의 즐거움이 있게 된다. 이게 다 그 관저의 시에 나와요. 오매 반측이라든가 금술 종고라든가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그 근심이 그 비록 깊으나 화에 해가 하지 않고 그 즐거움이 풍성하나 그 발음을 잃지 않은 거로 부자가 칭찬함이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가 완기사하고 신기음하야. 이게 또 여러분 그냥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옛날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니까 이런 글들을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완기사의 신기음하야. 이 사는 뭐죠?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을 살핀다는 건 뭐죠? 그 시에다가 악기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공자 때만 해도. 근데 맹자에 가면서 100년 뒤서부터는 시는 남아 있는데 소위 말해서 작사된 가사는 있는데 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만 해도 소리를 악기에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공자 때만 해도. 그래서 완기사의 그 사를 즐기고 소리를 살펴서 그 성정의 발음, 감정의 그 발음을 알게 한 거다. 학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죠? 현대는 물론 당연히 완기사하는 거죠. 글만 음미하는 거예요. 소리는 없어졌으니까. 그런 뜻이 이것도 제가 약간 추측한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책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완기사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공자가 항상 음악을 할 때는 시하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음을 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추 좌전을 공부하려면은 반드시 시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부들이 서로 만나고 공경 대부들이 만나서 외교에서 만나서 하는 게 뭐냐? 시하고 음악을 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뜻을 어느 시에다가 딱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고대사의 그 문화적 어떤 품위, 교양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보통 이제 시간들을 한 30분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너무 오래 끌다 보면은 여러분 듣는 데서도 좀 부담스러워.